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 도고 마나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팔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알파의 새로운 신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새로운 풀프레임의 서막이라고는 아주 거창한 슬로건을 가진 알파 9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이 혁신적인 성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한번 그동안 DSLR들이 어떠한 그런 한계점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전통적인 DSLR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내려 할 때마다 결국에는 기계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사실 미러리스 대비해서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DSLR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DSLR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러박스의 블랙아웃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그 기계적인 한계였고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계식 셔터의 소음과 진동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AF 센서의 커버리지와 동체 추적 성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식 뷰파인더의 시야율과 광량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DSLR에 남겨졌던 과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DSLR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기계식 카메라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알파 9은 이러한 모든 기계적인 제약을 한 단계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알파 9이 가지고 있는 이 혁신적인 기능은 바로 이 35mm 메모리 적층형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미지 센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기계적 한계로 여겨져 왔던 이 네 가지, 즉 미러박스, 기계식 셔터, AF 센서, 방화식 뷰파인더의 모든 기능을 한 단계 더 진일보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제로 블랙아웃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소음, 무진동, 초고속 전자 셔터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초당 최대 60프레임으로 AFA를 추적하는 초고속 AF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확인하면서 결과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EVF를 가지게 된 것이 그 혁신의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이 알파 9의 혁신적인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9의 혁신적인 성능을 저는 이 숫자 키워드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숫자 키워드 위주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 연사, 제로 블랙아웃, 60회 AF 추적, 그리고 제로 소음, 그리고 제로 진동, 그리고 693개의 AF 포인트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혁신적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미지 센서인데요. 사실 이 이미지 센서는 세계 최초로 메모리 적층형으로 이면조사형 풀프레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A7 마크2에 도입된 이미지 센서보다 약 20배나 데이터 출력 속도가 빠르게 되었고요. 이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센서 같은 경우는 픽셀 영역과 고속 신호 처리 회로가 하나의 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메모리 적층형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 같은 경우는 이 픽셀 영역과 고속 처리 신호 회로를 두 개의 층으로, 두 개의 레이어로 바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픽셀을 모두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받아들인 데이터를 두 번째 층으로 넘겨서 보다 훨씬 더 넓어진 고속 신호 처리 회로를 훨씬 더 확장하여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리드아웃을 가져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레이어에 적층형 메모리를 탑재시켰기 때문에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버퍼와 훨씬 더 빠른 데이터 리더 속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풀프레임 센서가 굉장히
천천히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반면에 메모리 저치형 풀프레임 센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빨라진 데이터 리더 속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 촬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시는 영상이 아무런 블랙아웃 없이 연속 촬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존 DSLR 같은 경우는 이 미러의 움직임 때문에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한계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파9은 빨라진 데이터 리더 속도를 통해서 제로 블랙아웃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DSLR의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빡깜빡 거리기 때문에 정말 시야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와 반해서 알파9은 블랙아웃 없는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사체를 정확히 보면서 연속 촬영할 수 있는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미지 센서의 발전에 발맞춰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 프로세서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LSI와 보다 향상된 비욘젝스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기존 대비해서 처리 속도는 약 1.8배 향상, 그리고 부팅 속도는 30% 향상, 그리고 버퍼 메모리는 무려 6배나 향상된 이미지 프로세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40%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이렇게 발전된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하여서 초당 20연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초당 20연사라고 하면 막연히 정말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타사의 플래그십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의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사 플래그십 제품과 비교했을 때 타사의 제품들은 최대 14프레임 또는 16프레임의 연속 촬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파9은 이를 뛰어넘어 초당 20프레임의 연속 촬영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약 30% 이상 향상이 되었고 AF 연동을 봤을 때는 40% 이상의 AF 속도가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블랙아웃이 없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초당 20프레임의 초고속 연사를 저희는 블랙아웃 없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전자 셔터를 이용하여서 이제 블랙아웃 없이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저희가 초고속 20연사로 촬영한 이미지 샘플이 되겠습니다. 사실 수영장 같은 곳은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려운 곳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연사가 아주 선수가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부터 들어가는 장면까지 아주 생생하게 포착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샘플 이미지 하나를 한번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확대해서 보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 물속에 입수하는 장면에서 물보라가 튀는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까지 잡아낸 센서가 바로 이 이미지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소음을 달성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기존 전자 셔터 대비해서 이번 알파9에 탑재된 전자 셔터는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저희는 초고속 전자 셔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초고속 전자 셔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이렇게 빨라진 데이터 리드와 속도를 이용을 해서 전자 셔터의 왜곡을 정말 극대한으로 억제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스윙을 하고 있는 골프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스윙의 클럽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럽이 이렇게 휘어있죠. 이것이 바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적용된 전자 셔터는 이러한 왜곡을 거의 극대한으로 억제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일직선상의 클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빨라진 프론트 셔터와 리어 셔터의 속도를 이용하여서 최대 32,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초고속 20연사 그리고 무소음 촬영, 블랙아웃 없는 촬영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환경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포츠 촬영 시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되셨던 부분이 이런 셔터 소리와 미러 소리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셨을 텐데요. 이제는 육상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정말 멘탈 스포츠 양구, 그리고 이런 골프와 같은 정말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제품은 총 693개의 AF 포인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한번 이 숫자를 타사 제품들과 한번 비교하기 전에 샘플 이미지 위에 한번 AF 포인트를 한번 얹어 보았습니다. 얹어 보았더니 정말 풀프레임 센서로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AF 포인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693개의 AF 포인트는 전체 면적의 약 93%의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커버리지를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적인 부분을 타사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AF 포인트 개수와 위상차 커버리지, 물론 소니의 추정치 시뮬레이션 추정치입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AF 포인트 숫자가 693개 대비 타사 제품들은 61개, 51개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또한 위상차 AF 커버리지 또한 알파9은 93%인 반면에 타사의 플래그십 제품들 같은 경우는 22%, 18%로 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F 커버리지가 늘어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도를 변경하면 무조건 촬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적으로 AF 센서의 성능만을 의지해서 이런 사진을 촬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타사 제품의 AF 커버리지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수영 선수의 모습을 촬영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측거점을 이용한다면 AF 센서의 성능을 이용하여서 보다 손쉽게 이런 사진의 촬영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된 AF 커버리지를 이용을 하여서 저희는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도 구도의 변경 없이 아주 보다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F 관련하여서 향상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니 미러리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IAF인데요. 기존 대비해서 약 30% 정도 그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 모든 AF 성능을 LAEA3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알파 레인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저분들께서 알파9의 마케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 보이시는 주인공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고개를 들었다 올리거나 뒤를 돌았다가 앞으로 돌아설 때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F 포인트, 특히 IAF 포인트가 정교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그네를 타고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서 정확한 사진을 촬영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한 AF가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 초당 최대 60회의 AF 추적 알고리즘 덕분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저희는 기존 DSLR의 블랙아웃을 완벽하게 잡아냈고 기존 DSLR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뷰파인더로 확인이 불가능했고 AF의 측정이 불가능했고 자동 노출의 측정이 불가능했는데 그에 반해서 알파9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면서 피사체를 보면서 초당 최대 60회의 연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피사체를 추적해가는 모습을 동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유저분께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심지어 농구공의 움직임도 이렇게 연속 촬영으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 포인트가 정확하게 농구공에 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우수린의 모습도 이제는 너무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서서 AF가 따라가는 모습만 확인하면서 촬영하시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컷 한 컷을 한번 확인해 보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ISO 204,800의 고감도를 지원하는 아주 초고감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알파9에 적용된 센서는 바로 BSI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면조사형 센서 형태인데요. 이면조사형 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닥에 있던 포토 다이오드를 바로 온칩 렌즈 바로 아래로 올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야경 촬영 시에 기존보다 훨씬 더 저노이즈로 이미지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ISO 6400, 그리고 12800, 그리고 26600에서도 사실 이 숫자를 빼놓고 보면 어떤 사진이 정말 고감도로 촬영된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환경에서도, 특히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정말 고감도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생생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존 알파 시스템에 적용된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알파9에도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파9에 탑재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은 기존 대비해서 약 10% 정도 성능이 향상된 총 5스텝의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은 LAA3 어댑터를 이용해서 알파 마운트 제품도 동일하게 보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진과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4K 영상 촬영할 때는 물론 이 제품이 정말 스피드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4K 촬영 시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갖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35mm 풀프레임 센서를 전면을 이용해서 총 2.4K, 2.4배의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6K 상당의 오버샘플링을 통한 초고화질의 4K 영상을 바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사의 제품의 4K 영상 촬영 능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알파9은 전면을 사용해서 4K 영상 촬영이 가능한 반면에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화각으로 불가하는 거고 화각의 손실이 있는 이렇게 크롭된 이미지 센서를 통하여서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타사 제품들과의 스펙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면 조사형 센서, 그리고 화소의 비교, 감도, A 포인트, 커버리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셔터 스피드 32,000분의 1, 그리고 블랙아웃 없는 연속 촬영, 그리고 풀프레임 4K 촬영 영상, 4K 영상 촬영 등이 가장 큰 타사 대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제품 프로페셔널의 사용 환경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작성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래시 싱크로 단자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AF 온 버튼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다이얼이 하나 좌상단에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얼을 통하여서 보통 저희가 쌍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견창을 통하여서 보다 손쉽게 AF와 드라이브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다 견고한 마운트, 그리고 강화된 최대 50만의 셔터 스피드 테스트를 통과한 강화된 기계 셔터, 그리고 방진방지 설계 당연히 포함되었고요. 여러 가지 터치 AF라든지 듀얼 슬롯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카메라와 그리고 배터리를 촬영하실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이 최대 2.2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프로페셔널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램포트가 탑재가 되었고요. FTP 서버를 통해서 장거리 아주 빠른 속도로 사진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과 더불어 마이크, 이어폰, HDMI 단자 지원되게 되었고 USB 테더링 또한 지원돼서 정말 프로페셔널 워크플로우에 정말 걸맞는 그런 성능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품에 더불어서 이런 액세서리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액세서리들을 이용을 하여서 보다 더 강력한 프로페셔널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됐고, 저희 한 가지 새롭게 출시된 이 액세서리 제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G C3EN 세로 그립인데요. 이 세로 그립은 조그 다이얼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세로 그립을 장착해 있는 동안에도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MPA, MQZ, OK를 통하여서 이 멀티 배터리 어댑터 키트인데요. 장시간 영상 촬영에서도 여러 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이 제품은 어댑터를 변경함을 통하여서 알파9뿐만이 아니라 알파7 시리즈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디의 선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렌즈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렌즈 라인업이 풍부해졌습니다. 기존에는 24종의 렌즈가 있었는데 최근 출시된 3종의 렌즈를 통하여서 최대 27종의 12mm부터 텔레컨버터 이용 시 800mm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호환이 가능한 APS 렌즈와 알파 렌즈를 통하여서 최대 79종의 풍부한 알파 렌즈 호환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까지 소니는 정말 렌즈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다 옛말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키워드 20연사, 제로 블랙아웃, 그리고 초당 60회 AFA 추적, 그리고 무소음, 무진동, 693개 AF 포인트 지금까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혁신적인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9은 여전히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588g, 타사 풀프레임 대비해서 무게는 약 55%, 그리고 부피는 약 35% 수준인 이 알파9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는 사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의 소망 알파9에 대한 제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다음 세션은 제 알파9을 테스트로 한번 사용해 보셨던 프로포토그래퍼 김도 기자님의 시연 및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